이제 변희재 대표께 질문을 이어가면 이제 국힘 쪽에서도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총선 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방위 압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좀 종합된 결과치인데 자, 이런 압박이 국힘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오면 대통령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이제 한마디로 이 정치 개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 예.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기 지지 기반이 다 붕괴될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뭐 수도권에서 6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부터 비상이 걸려버린 건데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윤핵관들 정리하고 김건희 정리하고 이준석 손잡는다 세 가지거든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대통령 쪽에서 조중동이 주장한 걸 좀 받고 있어요. 거의 받고 있어서 이 김건희 문제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정치검사 시절 때부터 언론에 의존했었고 중앙지검장 때도 이 조중동의 그 족벌 사주 찾아다니면서 인사 지고 다녔고 즉 완전히 언론에 만들어진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기 스스로 정치력을 만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이 만약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 김건희하고 둘이 같이 사퇴해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직 유지하려면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김건희 정리해야 될 겁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희한합니다. 언론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국힘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겁이 나든 부담이 되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에서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참 희한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양평 게이트 문제까지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를 하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양평은 이제 민주당 입장은 국정조사로 하자는. 국정조사로 일단 가는 거고 수사는 아직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이제 양평에 대한 그 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한 세 가지를 국정조사로 이제 가져가는 게 민주당의 좀 방향이고 그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또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최상병 생각합니다. 특검법 발의되지 않나요? 그건 국정조사로 세 개로. 그게 패스트 트랙 두 개는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아니 그렇게 뒤늦게 최상병 올려서 지금 4월에 이제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뭐 확인해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확인이 좀 예. 필요하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가 국정조사와 특검 이제 이런 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세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올 연말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큰 정치적 협상의 장은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우 경색된 국면에서 여야 간에 죽기 살기 정쟁을 이어갈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 상황에서는 정치가 다시 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 또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인물 누구냐? 신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까라는 걸 먼저 좀 전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가 사망 상태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화가 이미 단절된 지 오래됐고 서로 남은 거는 증오와 미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극단적인 대립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타협을 만들어서 넘어간다? 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우리가 확인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분은 뭐 누구에게 뭘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못 막으면 양평 논란도 또 특검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초반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계속 강대강 대치로 저는 더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증거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아닙니까? 이거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 소위 말해서 막하는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고 그냥 막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렇다면 뭐 이제 국회에서 넘어오면 거부권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가 제의를 해서 아마 저는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기현 대표가 지금 그 지점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내려오면은 총선을 지금 4달 앞두고 나서 이 당무와 또 선거 관리라고 하는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 누구를 갖다 앉힐 것이냐. 본인이 사퇴하면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마땅치 않은,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앉힌다고 하면은 한쪽은 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 한쪽은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 뭐 선거 해보나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최악수를 둘까라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호사가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처럼 좀 들리는데,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런 정치적 타협의 상황은 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일단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런 타협의 국면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걸 보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저기 동해바다 가가지고 잃어버린 바늘 찾는 게 더 빠를 수준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당은 굉장히 원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와야 그나마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놓을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악수거든요. 근데 가장 악수를 당에서 원한다고 놓느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변 대표도 이제 신익희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아예 올 수가 없는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이고. 아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특검법이 총선으로 걸려버린 건 야당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협의 안 한 여당 잘못이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더 좋죠. 총선 때 그러면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200석 몰아달라. 그리고 특검만 3개 던져버리고 예를 들면 양평이나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저는 야당의 리더십 자체가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부 여당을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계속 그 대통령에게 면담을 거의 구걸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조중동 논조가 만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 안 만나냐 이재명 대표를. 이런 거 볼 때는 조중동은 지금 타협을 하도록 계속 조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타협을 해보려고 아마 시도든 들어가겠죠. 근데 물론 야당은 그냥 밀어붙여도 상관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카드는 만약에 이걸 타협의 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한동훈 카드는 최악의 카드죠. 네. 이거는 여당이 수세가 되면서 이 특검법 연기를 구걸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가서 그걸 한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어떻든 생각이 그러면 김한길 그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제일 적합한 예. 캐릭터는 김한길이고 예. 그 김한길의 아바타라는 인요한이라든지 이게 맞죠, 지금 이 구도로 볼 때는. 그 말씀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실패로 나갔는데 다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네. 기시감이 드는 것이 이미 비대위원장 내가 맡겠다 달라고 마지막에 요구하고 본인이 이 시점에 물러나고, 그리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김기현 당대표도 그냥 손 털고 나가야 되는 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만 퍼즐을 맞춰보면 그것이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도 원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힌 부분을 조중동이 지금 돌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을 투입한다 그러면 선대위로 투입돼야지 지금 비대위 투입했다가는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큰 돌을 하나 채우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불신이나 분노가 결국 원인 제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의 물꼬가 트이고 비대위원장 문제, 선대위원장 문제, 그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요. 저는 정치가 거의 질서가 무너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 거의 뭐 당이 부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부활했다가 지금 또 추락하는 이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문법도 깨졌고, 그리고 어떤 질서도 없고, 또 권위 주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지만은 정치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모으면 또 빵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각자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옳다라고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도 이것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어려움을 과연 극복하거나 이 어려움을 수습할 능력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수습할 능력조차도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마 할 수 있는 평가보다 더 나쁜 평가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저는 기대도 적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망도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흘러는 가는 거고요. 4월 달이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총선 이후에 국회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 아마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는 새로운 그런 국면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김건희 문제나 뭐 모든 윤핵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누적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해결을 해왔어야 될 문제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해결 안 하고 있다가 이러면 총선 지겠네? 야, 한 번에 해결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조중동의 의도대로 이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누구 장담 못하고 오히려 이 잘못 컨트롤하다가 그냥 사전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저도 첨언하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뭐 조중동도 역할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대1 구도니까 뭔가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총선은 253개 지역구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 대선과 총선은 선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또 갖기 때문에 전 이거 조중동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좀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토론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제가 민주당 지금 총선기획단에 계신 장윤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를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바로 나가서 이것을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거부권 행사 문제, 그 김건희 특검 문제는 양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총선기획단 대표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이나 퇴진이 거론되진 않습니다. 예, 예. 공론화된 장에서 거론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7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정권이 해결해야 되는 사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건 상당히 비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네덜란드 순방을 가고 국내를 비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의혹을 최소한이라도 밝히고 지금의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었죠. 문재인 정부와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각을 세웠죠. 법무부와 굉장히 날선 공방을 가져가고 서로 막 징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치기를 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 수사를 들여다봐야지 어떻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거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게 역풍 불 것 같으면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었겠어요. 이런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새겨가면서 어쨌든 정치 플랜을 짜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가능성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거나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김건희 여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에 맞서서 총력으로 이걸 다시 가결되도록 가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당의 역풍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퇴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그런 언급을 먼저 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타협이 안 되고 거부권 행사되면은 뭐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퇴진 총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건 뭐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책 타협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쟁점 자체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아니, 시도를 할 거라고 그러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시도를 할 거다.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잘못 핸들링하면 거기서 폭탄 터진다는 거죠. 폭탄 터지고. 자, 그렇게 가면 이제 총선은 포남 하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간다? 뭐 여러 가지로 민주당도 갖고 있는 약점이 있지만 사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심판선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보궐선거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다 예상하니까 자 이런 정치적 대타협 또는 정치적 대전환이 없으면 총선 보나마나 아닙니까?